그 다음은 야인 스토브 레기입니다. 야인 스토브 레기는 약간 백패킹용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냥 뭐 오캠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전천후인데 조금 소형 스토브입니다. 야인 스토브 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우치 안에 구성품이 이그나이터가 있고, 이렇게 이그나이트가 있고, 여기 조립할 수 있게 부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속이 여기 본체를 이렇게 펼치게 되면 화구가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이렇게 화구를 펼친 다음에 다리를 뽑고 여기 가스 연결관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이제 연결이 끝난 상태인데, 여기다가 110짜리 가스를 꽂으셔도 되고 220짜리 가스를 꽂으셔도 됩니다. 그 야인 스토브 레기의 다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펼친 다음에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110짜리 구멍이고 여기가 220짜리 구멍입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자, 요게 이제 앞에 구멍이 110짜리, 조그만한 가스를 썼을 때는 이런 정도의 이제 높이가 나오고, 다리를 이렇게 다 빼게 되면은 다리를 다 뽑고 220짜리 가스를 채우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요 가스 밸브를 풀고 여기 들어있는 이그나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가스 밸브를 다 풀게 되면은 보시면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인 스토브 레기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이제 열량이 2900인데 플랫버너랑 비슷합니다. 레기나 기가파워 플레이트, 플랫버너 다 이제 열량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레기 같은 경우에 장점이 일단은 경량인데 불구하고 이게 화구가 큽니다. 이게 여기 화구가 조금 주전자 다시 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주전자를 올려도 이게 화구 자리가 많이 남습니다. 이 화구가 크기 때문에 야인 스토브 레기 같은 경우에는 후라이팬 같은 것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조금 약해 보이기는 한데 웬만한 무게를 올려도 이게 뭐 부사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 튼튼해요. 이 플랫버너 다리에 6kg를 제가 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6kg를 올렸거든요. 6kg를 올려도 이 다리가 버텨줍니다. 그 정도로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뭐 이 다리가 약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야인 스토브 레기 같은 경우에는 덩치에 비해서 화력이 좋아서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열량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서 사용하게 되면은 가스에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그 백패킹용 스토브보다는 자리를 조금 많이 차지하기는 한데, 바로 일자로 올라오는 그런 스토브들 있죠. 뒤에서 설명할 기가파워 스토브 G도 마찬가지인데, 가스에 바로 연결을 해서 쓰는 그런 스토브보다는 확실히 안정감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레기 같은 경우에 캠핑 갈 때마다 레기는 항상 꼭 챙겨 갑니다. 이게 화구를, 저는 요리를 많이 하는 캠핑은 아니라서 한 개만 주로 쓰기는 한데, 간혹 이제 스토브가 두 개 필요한 경우에는 레기를 꼭 쓰게 되거든요. 이게 스토브 레기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없어도 땅바닥에 이제 놔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스토브라서 막 쓰기 좋습니다. 뭐 땅바닥에, 뭐 흙바닥에, 파쇄석에, 뭐 잔디에 어디든 다 올려놔도 이 다리로 이제 높이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어디든 다 사용할 수가 있고, 뭐 파쇄석에서도 이게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야인 요 스토브 레기도 보면은 이렇게 불 화력이 좋아가지고 플랫버너처럼 약불로 했을 때 불 조절이 좋습니다. 이게 약불로 했을 때도 불이 잘 꺼지지 않고 이렇게 약불로 잘 오랫동안 잘 되거든요. 한 번씩 약불로 되게 되면은 불이 꺼지는 스토브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불로 해도 불이 잘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한번 바람을 불어 볼게요. 똑같이 1단입니다. 꺼지지는 않죠. 이게 바람이 조금 날아가기는 한데 꺼지지는 않습니다. 2단, 3단, 4단,
이게 야외 스토브 레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막이가 없어서 완전 악천후일 경우에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웬만한 바람일 경우에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야외 스토브 레기 말고 야외 스토브 낙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안 되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람막이가 있습니다. 바람막이가 있고 열량도 비슷하고 이제 구조도 비슷한 스타일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되지는 않고, 직구로 필요하신 분들은 야외 스토브 낙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바람막이가 달려있는 내기 타입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스노피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기류에 대해서는 직구 하신 거는 AS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참고를 하셔가지고 직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또 기가 파워 스토브 G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그나이터가 달려있는 버전이 있고 이그나이터가 없는 버전이 있는데, 일단은 금액은 19,000원 차이입니다. 이그나이터가 없는 게 59,000원이고 이그나이터가 있는 게 78,000원입니다. 이그나이터는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안 달려있는 걸 사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기가 파워 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슷한 부류의 스토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백패킹용 그 스토브를 보시게 되면은 MSR의 포켓 로켓이라든지 소토의 윈드마스터라든지 잘 나온 제품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스노피크 제품 중에서 백패킹용 스토브를 찾거나 테이블 위에 간단하게 이제 자리를 조금만 차지하고 쓸 수 있는 스토브를 찾으실 때는 기가 파워 스토브지라는 것도 있으니까는 그거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스타일의 기가 파워 마이크로맥스 울트라 라이트라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제품인데, 기가 파워 스토브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2500이고 마이크로맥스 울트라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2800으로 조금 더 셉니다. 근데 기가 파워 스토브지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살짝 조금 더 크고 대신에 화구가 조금 더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S가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기가 파워 스토브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가 파워 스토브지 같은 경우에는 그 테이블 위에서 사용할 때는 가스만큼의 공간만 필요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게 화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는 백패킹용 사용 시 그 윈드스크린이라는 걸 또 따로 챙겨야 됩니다. 별매로 파는 제품인데 그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접이식이 아니고 원판이라서 또 수납에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앤 캠프 버너라고 또 있는데, 요거는 제가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해가지고 몇 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보게 되면 처음에 좀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탄가스를 이용하는 스토브인데 수납이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이제 브루스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버너인데, 그런 버너 말고 접이식으로 수납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스토브입니다. 근데 처음에 되게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잘 쓸 것 같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코멘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접었을 때 이제 수납이 좀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화구가 큽니다. 화구가 크기 때문에 큰 냄비 요리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었는데, 써보니까 좀 단점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방출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은 펼쳤을 때 부피 이제 공간을 좀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이게 스노피크 지금 ICT 테이블이 3유닛인데 거의 한 1.5유닛을 잡아먹기 때문에 펼쳤을 때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그 버너를 사용했을 때 따로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열 매트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밑에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열기가 밑으로 고이게 되면은 우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탈 수도 있다는 그런 게 주의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직접 써봤을 때 그 정도로 열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주의사항에 있기 때문에 방열 매트를 또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걔까지 같이 들고 다녀야 됩니다. 방열 매트는 금액이 지금 순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비싼데 49,000원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맥아웃도어 방열 매트를 썼었거든요. 만 얼마 정도 하는 방열 매트를 썼는데, 일단은 방열 매트도 필요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쓰는 스토브이기 때문에 유지비는 조금 적게 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소가스만 챙기면 되는데 가드넨 캠프번을 썼을 때는 부탄가스도 2개 정도는 또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피가 어차피 일반적인 브루스타 사이즈랑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피에 대한 약간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집에서도 쓸까 생각을 했었는데 집에서도 딱히 쓸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 2-3번 쓰고 방출을 한 케이스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스노피크 제품은 방출을 안 하고 계속 들고 있는데, 방출을 한 아이템이 스노피크에서는 지금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가드넨 캠프 버너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설명해드릴 설봉원이라는 스토브가 있습니다. 설봉원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립니다. 금액이 싼 편은 아닌데 구조 자체는 구이바다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이바다는 위에 이제 팬 부분이 약간 전골팬처럼 약간 높이가 한 5cm 정도 옆에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설병호는 사게 되면은 판이 한 개가 들어있는데 주철, 이게 플랫한 주철판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기름 빠지는 구멍이 있고 밑에 기름 바지가 있고, 구이바다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거의 불 들어오는 방식도 U로, 이게 약간 U자로 돼 있어 가지고 불도 좀 골고루 이렇게 들어오기는 한데, 일단 설병원 같은 경우에는 열량이 1700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스토브 중에서는 열량이 가장 낮습니다. 대신에 그 사용해 봤을 때 뭐 열량이 낮다고 해서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주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예열이 되고 나면은 그 불판에서 이제 열이 골고루 올라오기 때문에 뭐 열량이 부족하다고는 못 느꼈었는데, 일단은 설병원을 제가 사용했을 때 이제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삼겹살이라든지 뭐 소고기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요리들에 대해서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주철이 약간 플랫한데 중간에 살짝 이제 경사가 있어가지고 중간으로 기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겹살이라든지 소고기를 구웠을 때 좀 맛있게 구워 먹을 수가 있는데, 일단 설봉원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버너나 기가파워 플레이트처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 다리가 같이 이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설봉원 같은 경우에는 딱 처음에 보면은 부피가 좀 크거든요, 높이가. 그래서 다리가 분리형이 아니고 일체형입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ICT 테이블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1유닛을 사용하게 되면 똑같이 1유닛인데 이게 이런 커버가 딱 맞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 요 스탠 트레이를 딱 덮어서 이렇게 얹히면은 먼지가 안 들어가 있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깔끔하게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사용해보니까 조금 단점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봉 같은 경우 일단 장점이 구이바다류라고 해야 되나? 구이바다 같이 생긴 스토브 중에서는 가장 이쁩니다. 일단 디자인이 조금 이쁘게 나온 게 장점이고, IGT 테이블에 찰떡같이 좀 잘 어울립니다. 스탠 트레이랑도 이제 뚜껑이 딱 맞아가지고 안 쓸 때는 뚜껑을 덮어 놓으면은 딱 이쁘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타코야끼 판이라고 해서 이제 액세서리 같이 그 주철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플랫한 판 말고 타코야끼 판을 넣어서 타코야끼를 이제 구워 먹을 수도 있게 재밌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주철 플레이트라고 해서 그 좀 약간 경사가 있고 기름이 옆으로 빠지는 구조의 그런 플레이트도 있고, 그릴 플레이트 하프라고 해서 약간 전골 팬도 있습니다. 그 설봉원에서 쓸 수 있는 전골 팬인데, 구이바다는 한번 사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뭐 그릴도 있고 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구이바다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설봉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판을 다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다 쓸 수는 있는데 부피들이 너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활용성은 좀 떨어집니다. 한 가지를 요리하기 위해서 그걸 다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단점이었고, 일단 주철을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즈닝이라는 걸 좀 어려워 하시는데, 일단 시즈닝을 좀 해줘야 되고, 그 사용했을 때 좀 예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불을 올리고 좀 예열하는 시간이 조금 다른 일반 팬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가 썼을 때 좀 제일 크게 와닿았던 단점은 IGT 테이블에 넣고 설봉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난 다음에 그 IGT 테이블 주변이 다 기름 바다가 됩니다. 이게 설봉원에만 딱 기름이 묻는 게 아니고 그 기름들이 이렇게 퍼져 가지고 테이블이라든지 IGT 테이블 옆에 유닛에까지 다 묻게 되고 그 주변에가 온통 기름 바다가 됩니다. 이게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게 되면은. 그래서 한번 설봉원을 쓰고 정리를 하게 되면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설봉원에는 밑에 기름바지가 있기 때문에 기름바지도 따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설봉원 주철 플레이트도 따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테이블 주변까지도 다 기름을 닦아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에 설봉원을 쓰실 때 주변을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세팅을 하셔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설봉원을 쓰면서 또 느꼈던 단점은 굽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굽는 거 말고는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골팬이라든지 뭐 타코야끼 팬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런 걸 다 들고 다니면 부피도 많아져서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구매할 생각도 안 했고, 그 삼겹살을 캠핑 가면은 고기 구워 먹는 게 보통은 한 번 많으면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IGT 테이블에 그 설봉원을 계속 꼽아 놓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한번 고기를 구워 먹고 나면은 설봉원을 다 정리를 하고, 설봉원은 그때부터 구석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는 설봉원은 이제 봉인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한번 구워 먹고 나면은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게 정리를 해서 넣어 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강염 스토브에다가 이제 스타우브 팬을 이용을 해서 잘 쓰고 있는데, 설봉원 같은 경우에는 고기만 구워 먹을 수 있고, 뭐 이제 볶음 요리라든지 전골 요리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주철판 플레이트 위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전골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신다 해도 그게 조금 높이가 낮아가지고 불편하실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사이즈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설봉원은 고기 한번 구워 먹으면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걸 계속 들고 다녀야 되나 쓰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타우브 더블팬을 제가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걔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다가 이제 뭐 국물 있는 요리들, 뭐 감자탕이라든지 곱창 전골이라든지 뭐 볶음밥도 거기서 구워 먹을 수 있고, 오리고기 이런 것도 이제 기름 많은 그런 것도 이제 구워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설봉원 같은 경우에는 딱 고기 구워 먹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활용성이 조금 너무 떨어져가지고 방출을 했는데, 그리고 설봉원은 지금 보시면 판이 약간 이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둘투둘한 약간 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기를 잘못 굽게 되면은 탄 자국 같은 게 끼게 되는데, 그런 거를 긁어내는 것도 되게 조금 귀찮거든요. 이게 물을 좀 열심히 불려가지고 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막창이나 곱창 같은 거를 한번 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 타버린 이 곱들이 다 눌러붙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라 같은 걸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긁어낼 수가 있는데, 설봉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젓가락 같은 걸로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귀찮고 관리하는 게 조금 귀찮습니다. 한번 고기를 먹고 나면은 약간 현타 옵니다. 설봉원에서 고기를 한번 먹고 나면은. 그래서 강염 스토브에 이제 따로 팬을 해서 구우면 좋은 게, 강염 옆에는 이제 파쇄석밖에 없으니까는 고기가 튀어도 그냥 파쇄석 바닥이 이제 기름이 튀어버리니까는 기름 튀는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도 되고, 설거지도 그냥 팬 하나만 들고 가서 딸랑 이제 설거지하면 되니까는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설봉원은 더 이상 제가 가지고 있어도 안 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쓰려고 해도 집에서는 구이바다가 있기 때문에 구이바다한테는 밀렸습니다. 구이바다는 이제 약간 전골 팬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오리고기 뭐 전골 다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구이바다한테 밀려가지고 방출을 했습니다. 제가 스노피크 제품 여러 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방출한 유일한 두 가지가 스노피크 스토브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구매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십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써보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거를 꼭 써봐야, 이게 써보기 전에는 대략 상상을 하긴 하잖아요. 그 구매를 하기 전에. 근데 구매를 하기 전에 상상을 했던 것보다 단점이 조금 더 크게 느껴져서 저는 방출을 했습니다. 이 아이언 스토브 렉이나 기가파워 스토브나 뭐 랜턴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20도 이상일 때는 은캔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써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금캔이 다 떨어지고 은캔만 남았는데 뭐 렉이나 뭐 랜턴 이런 걸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은 막 이게 겨울이 아닐 때는 은캔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강염 스토브나 기가 파워 플레이트 같이 액출 방식의 금캔 사용하시는 건 조금 안 쓰시는 게 좋겠지만은, 뭐 금캔을 사용하는데 그 가스가 너무 없다, 그럴 때는 그리고 춥지가 않은 날씨에서는 은캔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토브는 아닌데 스노피크 카테고리 내에서 스토브 쪽에 이제 화기류 쪽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폴딩 토치라고 하는 제품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토치입니다. 토치. 보면은 파우치 안에 이렇게 본체가 있고 부탄가스용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가스를 쓰실 때는 요걸 결합을 하셔가지고 부탄가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보통은 저기 은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폴딩 토치에는 이렇게 은캔을 사용하셔가지고 처음에 쓸 때 여기 밸브, 가스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켜셔야 됩니다. 뭐 이그나이터나 이런 건 따로 들어있지는 않고, 가스로 불을 붙이신 다음에 처음에는 폴딩 토치를 사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똑바로 들고 이제 불을 조금 쓰시다가 이제 불이 좀 괜찮게 나온다 하면은 요걸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불이 확실히 더 세게 되거든요. 폴딩 토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은캔을 사용하는 게 정상입니다. 뭐 금캔을 써도 되는데 폴딩 토치 같은 경우에는 뭐 금캔이든 은캔이든 뭐 크게 저는 상관 안 하고 쓰기는 한데, 일단 설명서에는 은캔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나 써봤던 제품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뭐 나름 설명한다고 해드렸는데, 스노피크 스토브 중에서는 기가 파워 플레이트랑 파워 스토브 G 말고는 다 써봤는데, 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만약에 한 개만 사야 된다면은 플랫버너를 추천드립니다. 플랫버너를 쓰시고 다음에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강염 스토브를 하나 더 들리시면 좋겠지만은, 그건 강염 스토브는 금액이 조금 많이 비싸니까는 강염 스토브보다 만약에 또 한 가지 서브로 드려야 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야외 스토브 레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진짜 다용도로 전천으로 어디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토브라 가지고 뭐 오토 캠핑용에도 가능하고 백패킹, 그리고 뭐 간단하게 캠크닉 가서 사용하기도 되게 편한 스토브라 가지고 여기 렉이 하나 정도는 또 있으면 편하거든요, 캠핑이. 그래서 저의 베스트 픽은 마음속에는 요게 아이스토브 렉이가 베스트 1인데, 아무래도 이제 플랫버너가 주는 안정감이 또 좋으니까 플랫버너랑 같이 겸해서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액출 방식의 스토브는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일단 액출 방식의 스토브들은 금액이 너무 조금 비싸고 가스의 소비량도 많기 때문에 유지비도 조금 더 금캔보다는 좀 더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액출 방식의 스토브보다는 정립식, 액출이 도립식이라 그러고 정립식이라서 이렇게 바로 세워서 쓰는 스토브를 조금 추천드리는데, 여기 금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이 적게 되면 화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단점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화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오토 캠핑은 거의 이제 실내에서 많이 하시니까는 날씨가 추워져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걱정이신 분들은 여기
가스 워머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워머 중에서도 그 히팅이 되는 워머가 있습니다. 요 가스를 조금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워머도 있으니까는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은 뭐 화력이 줄어드는 거나 이런 거는 조금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액출 방식의 스토브보다는 플랫버너나 이렇게 야인 스토브 레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